오늘도 술을 끊지 못하고 폭음폭식이 계속되는 이유, 나쁜 습관을 끊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스스로가 왜 그 술을 못 끊는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결정적인 이유,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술이라는 것을 끊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저항 아니겠습니까? 이 저항은 반드시 반대급부로 이것이라는 것에 더 집착을 하게 만드는 습성이 있어요. 이게 술만 그런 게 아니라 인생의 되게 많은 부분에서 그렇거든요. 저항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음주를 하는 나를 받아들이지 못해. 술 먹고 하는 내가 하는 실수들이나 말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런 저항감이 일어났을 때 느껴지는 감정은 어떤 거죠? 대체로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감정들이죠. 그쵸? 분노, 자괴감, 뭐 수치심, 죄책감 이런 것들이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감정을 느낄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게 뭐죠? 내가 하고 있는 나쁜 습관이에요. 이 논리적인 도식을 받아들이면 내가 그동안 왜 그렇게 술을 못 끊고 있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요. 나는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해. 나는 뭐 내 경제적인 생활을 다 책임져야 해. 혹은 뭐 나는 이만큼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해.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나에게 좋은 감정이 생길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수용하지 못하게 되고, 수용받지 못한 나의 일부분은 수용받고 싶은 그 마음을 엉뚱한 데서 풀고, 뭐 술을 먹는 데서 푼다든지 돈을 막 마구 쓰는 데서 푼다든지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거고, 환영받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못한 나의 일부분, 걔네들도 분명히 나일 텐데, 그죠? 억울함 같은 게 쌓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걔네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걔네들도 내 안에 나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애들이거든요. 좀 더 쉬운 비유를 위해서. 여러 명의 자녀가 있는 집에서 유독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 하나가 있다고 칩시다. 뭐 자녀가 예를 들어 셋인데 둘째가 가족들로부터 뭐 별로 인정을 못 받아요. 막 큰애는 큰애라고 막 인정해주고 막내는 막내라고 인정해주는데 둘째는 인정 안 해줘. 그 인정 못 받은 얘는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 부모가요, 이 둘째한테 너는 우리의 골칫거리야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얘는 어떤 행동을 해요? 더욱더 골칫거리가 되는 행동을 합니다. 이게 나 자신의 어떤 다양한 면들을 수용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나 자신의 일부로서 지극히 미성숙하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런 면들을 막 열심히 밀어내죠. 마치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둘째 아이에게 너는 내 골칫거리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나의 어떤 면은 되게 막 수용해줘요. 나의 잘하는 면들을 막 되게 수용해주죠. 아유 예쁘다 우리 첫째 이번에도 성적을 잘 받았구나. 아유 예쁘다 우리 막내 어쩜 이렇게 귀여운 집만 골라서 하니?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귀엽고 예쁘고 혹은 말 잘 듣고 이러는 나 자신은 엄청 수용해요. 근데 나의 어떤 아기 같은 부분, 어지르는 나, 술 마시는 나, 일하기 싫어서 게으름 부리는 나, 또 뭐가 있을까? 사람과의 관계를 자꾸 망치고 다니는 나, 말이 많은 나, 뭐 혹은 뭐 수줍음이 너무 많은 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성적으로 문란한 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이 세상에서 저건 안 좋은 거야 라고 불리는 그런 나의 면들, 걔네들한테 너 때문에 내가 아주 미쳐버리겠어 막 약간 이런 식으로, 그죠? 너 때문에 내가 되는 일이 없어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외면당한 이 내 마음의 둘째 그죠? 분명히 언젠가 실제로 골칫거리가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의 문제를 창조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그런 느낌 가져보신 적 있을 거예요. 술 마시고 폭식하고 막 이럴 때는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 혹은 아예 반대로 이것만이 나인 것 같은 느낌. 분명히 느껴보셨을걸요? 그런 느낌이 드는 이유가 이 내 안에 독립개체인 이 둘째를 열심히 밀어내고 저항하고 억압하고 못 본 척하고 막 이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둘째랑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둘째랑 사이를 어떻게 유지하시는 게 좋겠어요? 둘째를 호적에서 팔 게 아니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둘째가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돼서 둘째를 호적에서 파면 안 되듯이, 그렇죠? 우리도 나의 이런 부분을 호적에서 파버릴 수는 없잖아요. 나라는 마음의 호적에서 파버릴 수는 없는 거라고요. 얘들이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은 부모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항상 어떤 게 좋은 부모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셨을 때는 내가 애기였을 때 부모한테 받았으면 좋았을 대접이
이나 말을 생각하면 쉬워요. 못난 나라는 규정 자체가 좀 없어져야겠죠. 그냥 자식은 다 똑같은 자식. 어떤 애는 잘났고 어떤 애는 못났고는 부모의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부모가 공부 잘하는 애만 좋아하면요. 그죠? 부모에게 있어서 규정이 공부를 잘하는 게 좋은 거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공부 못하는 자식이 못난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부분이 좋다 나쁘다를 가름하는 건 결국 내 관념이에요. 걔네들이 못나서 혹은 잘나서가 아니라 걔네들은 그냥 고유의 개들이 있는 것일 뿐이거든요. 고유의 개들. 내 마음속에도. 우리 왜 어떤 심리검사 같은 거 하면 막 뭐 특히 요즘 유행하는 MBTI 이런 거 보면은 나는 ENFJ야 막 이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나에게 ENFJ적인 모멘트만 있나? 나한테?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결과적으로는 E로 나왔어도요. 나에게 분명히 I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내가 굉장히 직관적인 사람인 것처럼 결과가 나도 나에게 분명히 논리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더 많아서 많은 것들을 기준으로 ENFJ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일 뿐이지 다른 면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다른 면이 다 있어요. 16개 성격 유형이 그냥 다 들어있어요. 뭐를 더 많이 쓰냐의 문제지.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애들은 나머지 애들은 다 문제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내 관념과 내 규정을 가지고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 거고 저렇게 하는 건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애가 못난 나가 되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못난 나를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 애들 모든 내 자식을 마음의 자식들을 다 수용하는 거예요. 나한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겠으면 내가 부모한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었는지를 생각하면 쉽다라는 얘기입니다.